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오늘 자빠져 있어도 사랑의 제목은 시어머니와 연날리기입니다. 연날리다니 이게 무슨 말이죠? 예, 갑자기 매치가, 연을 날리죠? 매치가 안 되죠. 시어머니하고 네, 연날릴 일이 설날도 아닌데. 뭐가 있을까? 뭐 설날이라도 시어머니하고 연날리는 일은 별로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네. 고부 갈등에 관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부 갈등에 관해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시어머니하고 연 끊기라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예 연을 끊어버리자. 네, 시어머니하고 연을 내가 끊었다. 아니면 네. 끊는 법을 좀 알려달라.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제목을 시어머니와 연 끊기라고 달려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안 되고 네. 결론이 또 그렇게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연을 끊지 말고 또 함께 다정하게 연을 날리자. 그런 의미로 제가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네. 어때요? 네, 독특하네요. 네, 같이 뭔가를 이렇게 같이 그 연을 유지하면서 그렇죠. 같이 즐기자 뭐 이런 뜻인 것 같네요. 그럼요. 근데 참 기발하고 또 의미가 있는 제목입니다. 그럼 오늘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 고부 갈등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크리스틴 님이 사연을 가져오셨다고요? 네.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연을 끊게 된 사연을 쓰셨는데요. 매우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이어서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나눠볼게요. 근데 여기서는 좀 연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임스 님이 시어머니하고 남편 역할을 해주세요. 제가 1인 2역을 하는 네. 건가요? 예. 그리고 제가 알겠습니다. 며느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사연 나갑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에게 매년 김치를 담가서 보내드립니다. 친정엄마가 전라도 분이신데 김치를 잘 담그시거든요. 그렇게 4년 동안 꼬박꼬박 시어머니는 김치를 받아 드시다가 언젠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어머니 김치에 미원 넣었니? 네? 저희 집 미원 안 쓰는데요? 저는 순간 황당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해서 이 말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두고두고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니, 우리 친정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굳이 김치 담가줄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딸 정말 잘 지내라고 그렇게 해드렸는데 어쩜 그렇게밖에 말씀 못하시냐고요. 그리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쯤 꼭 전화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어머니 생신상 차려드리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고로 남편은 처가에 1년에 전화 한 번 하지 않아요. 남편은 말합니다. 어른들이 너무 좀 어렵고 또 힘들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니 모르겠어. 그럼 나는 시어머니가 안 어렵고 할 말이 넘쳐나냐? 또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 우리 아들 밥 굶기면 안 된다. 응? 아침밥도 안 먹는다고 해도 꼭 챙겨주고 네 밥은 네가 알아서 챙겨 먹어라.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집안이 다 편하다. 너만 참으면 돼. 여자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다가 이번 명절에 제가 말대꾸 한 번 했다가 난리가 났어요. 아니 넌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대꾸냐? 응? 너 그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냐? 아유 보장물이 없는 것 같으니라고. 너네 친정에 전화해야 되겠다. 응? 우리 집안에 아주 못된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공황장애가 생겨서 약을 먹어야 했고 결국 남편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더 이상 시어머니와 안 봐도 된다고요. 처음엔 너무 좋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렇게 안 봐도 되나 싶고 혼자 계실 시어머니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약해지네요.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랑 살가운 사이가 되고 싶지도 않고 시댁과 연 끊으신 분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쓴소리도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네, 참 그림이 그려지는 사연이네요. 네. 제임스님은 이 사연을 듣고 보니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제 남편이 너무 불쌍하다. 내 남편이요? 네. 갑자기 웬 남편 처가에 1년에 전화 한 번도 안 한다는 남편이 뭐가 불쌍해요? 중간에서 껴가지고 왜 고래싸움에 지금 새우등이 좀 터지려고 막 하고 있잖아요. 아, 진짜 제임스님은 진짜 시가네요. 그래요? 아니, 저는 이 상황에서 네.
며느리들, 세상의 며느리들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했더니. 며느리도 힘들죠. 정말 며느리도 자기 힘들고. 생각만 하네. 이러니까 맞아요. 며느리들이 힘들고 이렇게 중간에서 이게 중재가 안 된다니까요. 서로 이렇게 좀 힘싸움을 하고 있을 때, 네. 물론 뭐 시어머니가 잘못하셨죠. 여러 가지로. 그렇죠. 예. 하셨고.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을 이렇게 풀어나갈 때, 이게 뭐 어떤 감정적으로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면 정말 이게 남자가 껴서 더 일을 망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중간에 잘못하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도 이제 시어머니가 될 나이에 더 가깝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사연을 보낸 며느리가 결혼 4년 차라고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며느리 입장을 들어봐도 조금 며느리가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요? 어떤 부분이냐면 시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 쭉 전화 드려야 된다고 그걸 기대하신다고? 네. 아니 한 달에 한 번은 당연히 우리 세대에는 네. 뭐 매일 전화를 하라고 하신다. 뭐 일주일에 한 번은 하라고 하신다. 이것이 불만이었지. 한 달에 한 번이면 가끔씩 통화를 하고 네. 싶다, 목소리 듣고 싶다, 그런 얘기죠. 그게 뭐. 그렇게 네. 부담스럽다는 얘기고 요즘 며느리는 또 시어머니 생신상 차려드릴 원한다. 이것도 생신 때는 그래도 며느리가 우리 때는 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뭐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나 봐요. 어떡하지? 나 지금 며느리 입장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 입장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특히 아까 그 뭐 미혼 넣냐고 할 때처럼 뭔가 친정집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네. 그럴 때 좀 감정이 상하죠. 그거는 두고두고. 그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얘기인데. 맞아요. 뭐 그런 게 건드려질 때 이제 감정이 상하고 있다가. 맞아요. 그러면 다른 얘기들이 뭐 사실 별거 아닌 이야기나 별거 아닌 일이라도 그때 상했던 감정이 또 남아있잖아요. 마음속에. 예. 저도 갑자기 생각났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얘기했던 거. 그래요? 아마 제임스님은 지금 제가 전혀 얘기한 적 없어서 그러면 모를걸요? 말하지 마세요. 뭐냐면, 저희 이제 결혼 준비할 때, 이제, 혼수? 해가잖아요. 그렇죠. 예, 옛날에. 혼수해 갈 때, 이제 그 중에 어떤 것을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유, 니네 엄마가 이제 결혼을 처음 시키는 거라, 네. 그거를 잘 모르셨나 보다. 그거 모르셨네. 이제 얘기했는데, 나쁘게 얘기 안 했는데, 결국 듣고 나서 보니까 우리 엄마가 뭘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쵸. 근데 이제 어머니는, 어머니는 이제 딸을 몇 번 보내봤으니까. 보내봤고, 네, 자기가 네. 이제 남편이 막내니까 네. 여러 번 경험이 있으시고, 우리 엄마는 제가 첫 처음이니까. 딸이니까 네. 뭐 당연히 모르셨겠죠. 그래서 뭐 나쁜 뜻은 아니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참 예민한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조심해야 될 게 그렇게 상대방의 집안 얘기를 할 맞아요. 때는 더욱더 좀 섬세하게 예. 배려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또 뭐 어머니도 화날 때가 있을 거고 네. 뭔가 좀 마음에 안 좋은 게 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예, 그렇죠. 이제 그 혼수 얘기는 어머니가 생각했던 그림이 있으셨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았을 때 뭐 하신 얘기 같고 물론 그게 뭐 기분 나쁘라고 하신 얘기는 아니죠. 네. 그래서 뭐 저도 기분 나빠서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생각이 나는 거고 네. 아무튼 제임스님은 며느리가 돼본 적도 없고 그쵸? 그럼요. 예, 또 시어머니가 될 일도 없으시고 저 남편만 돼봤습니다. 네. 남편이 이제 아들만 돼봤는데. 예, 시아버지도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앞으로는. 예. 근데 저도 중간에서 아주 고생을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그 중간에 무언가 사실 보면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어떤 그 긴장감이 돌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딱 들어왔는데 집안 분위기가 좀 냉랭하고 뭔가 분위기가 있을 때, 그럼 고생하죠. 아무래도 눈치 보이고 더. 예, 그렇죠. 맞아요. 예. 저 중간에 이제 고생스럽다는 얘기 하니까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네. 그 연애할 때인데 연애하고 이제 결혼 날짜 잡았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시어머니하고도 전화 통화도 하고 이제 교류하고 있을 때인데 어느 날 그때 남자친구 그러더라고요. 어느 집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전화를 하는데 뭐 전화 끊으면서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안 하고 이렇게 끊는 며느리가 있대. 근데 뭐 그래서 시어머니가 기분이 나쁘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다더라. 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저 전혀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래?
나도 그러고 보니까 어머니랑 그 통화하고 끊으면서 정중하게 예, 건강하세요. 뭐 이런 그런 말 있잖아요. 정중하게 하는 인사. 그렇죠. 어른들하고 예, 예. 뭐 전화 끊을 예, 또 때 전화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안 보통은 하고 하지 않나요, 그냥 보통? 평범하게 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나도 그렇게 끊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냥 그렇다고 그냥 그리고 넘어갔어요. 그래요? 나중에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얘기가 어머니가 제 얘기를 남편한테 했던 거예요. 그래요? 걔가 전화 끊을 때 뭐 그냥 너무 그냥 쉽게 그렇게 끊더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바뀌었더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혀 기억이 안 그쵸? 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야 우리 남편이 또 직접 얘기를 안 하고 돌려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또 그거를 지혜롭게 알아들었구나. 그러면서 그럴 땐 머리가 좀 좋네 그런 네.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중간에서 이렇게 말을 전하거나 이럴 때 사실 서로가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려서 하고 좀 절제하고 이렇게 좀 배려하면서 하는 게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 너무 무난하다 못해 너무 분위기 파악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때 보면 또 저랑 얘기할 때는 제 편을 들어주고 그건 제가 그 기억이 나는데요. 예. 제가 초반에 이제 그 결혼 초반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같이 있을 때는 내가 어머니 편을 들어도 이해를 해달라. 그리고 나는 내 편이다. 예. 하지만 같이 있을 때는 또 우리가 좀 배려해서 내가 어머니 편을 들더라도 이해해달라는 말을 미리 제가 하고 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리고 뭐 어머니가 며느리 흉보면 같이 며느리 흉보고 흉까지는 제가 아니지만. 시어머니 흉보면 같이 시어머니 흉보고 맞아요. 그렇죠. 예, 또 뭐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예, 그런 게 중간 역할이 또 중요하기도 하죠. 아무튼 요새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저희 때는 남자들은 아주 그냥 살판이 났어요. 왜냐면 시댁에 가도 아주 상전. 시댁에만 가면 남편이 완전히 손을 놓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어머니 차려주는 거 먹고 자고 또 처갓집에 가도 상전. 또 사위라고 엄청 대접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되게 그렇죠. 부러워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게 앉아 있는 것도 가만히 편하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마음은 계속 눈치가 보이죠. 뭐 나는 편하게 그래요? 앉아 있지만 아내가 또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부엌에서 뭐 일하고 있다 명절 때 하고 있으면 이게 놀아도 노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요? 엄청 또 편안하게 먹고 자고 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 또 이제 어머니가 우리 집에 다니러 오시면 이제 아들이 한번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너무 그거를 불쌍하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들이 부엌에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막 너무 안쓰러워하셨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딸네 집에 갔을 때 예. 사위가 설거지를 해주고 있으면 우리 딸 시집 잘 갔다고 하다가 맞아요. 또 아들 집에 가서 아들이 설거지하고 있으면 저것이 우리 아들 고생시킨다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같이 일하는데. 그렇죠. 남자가 설거지하는 건 똑같은데. 아니, 직장을 같이 다니는데. 그렇죠. 예, 부엌 일은 여자만 해야 된다며. 근데 사실 어머니 시절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또 그 문화가 익숙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요. 아무튼 이 고부 갈등은 여자들 사이의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여자의 마음을 또 정확히 알기 전에는 이게 해결하기 쉽지 않은 네. 문제인 거는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여자들하고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만약에 남자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고 남자들이 진짜 무조건 장인어른께 복종해야 되고 같이 모시고 살아야 된다면 쿠데타가 일어났을걸요. 여자처럼 이렇게 오래 참지 않았을걸요. 그럴까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소프라노 이혜원이 부릅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런가 하면 요새는 또 며느리가 상전이라고 고충을 털어놓는 시어머니들도 많이 계시죠. 시어머니 하소연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희가 시어머니 역할 한번 해볼게요. 네. 아니, 며느리를 딸같이 대하라고들 하는데, 그랬다가는 큰일 나요. 아니, 딸한테야 싫은 소리 해도 그만이지만, 며느리는 어디 그런가요? 아이, 깨질까, 조심조심 아주 비싼 유리그릇 따로 넣으셔야죠. 맞아요. 아니, 지금 연기하신 시어머니 말씀처럼 네. 요새는 아니 눈치가 보이는 것 같아요. 딸같이 대하라는 옛날에는 뭐 딸같이 대하면 엄청 잘하는 시어머니라고 하는데 딸같이 대했다 큰일 난다니까요, 진짜. 네. 딸한테는 너무 편하게 했다가 딸한테는 하고 싶은 말 또 속에 있는 말 할 수 있잖아요. 네. 며느리한테 말 잘못했다가는 두고두고 싫은 원한이라 그러나 삐지고 예, 그래가지고 잘못하다가는 막 연을 끊는다고 하죠, 정말. 말 한마디로 연을 끊기도 하고 덕분에 뭐 아들도 못 보고 손주도 못 보게 된다니까요. 맞아요. 진짜 유리 그릇 다루듯 해야 된다는 말이 진짜 실감이 납니다. 또 이런 시어머니 말씀도 있죠. 나는 며느리 생일에 예쁜 거 사다 주고 싶어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걔는 내 생일을 깜빡 잊어버린 거 있죠.
아우, 이런 너무 좀 너무 뭐 너무 이런 거는 좀 그 서운하겠다. 뭐랄까 기질 탓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자기 생일을 바쁘게 이제 일하고 하다 보면 예. 뭐 자기 생일도 남편 생일도 잊어버리고 예.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 생일은 더 또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제임스님처럼 시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속으로야 좋은데. 서운하겠죠, 진짜. 예, 네. 아니 근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생일을 챙겨주고 싶어서 예쁜 거 사주고 싶어서 네. 하루 종일 돌아다녔다고 하시는 이 시어머니시잖아요. 얼마나 마음을 주고 맞아요. 챙기신 네. 거예요. 근데 반대로 며느리가 내 생일 깜빡하면 서운할 것 같아요. 서운하죠. 예. 맞아요. 이런 그리고 것들은. 옛날에 뭐 진짜 시어머니, 시아버지 생신 잊어버리는 거는 꿈도 못 꿨잖아요. 네. 근데 요새 며느님들은 또 바쁘시니까. 맞아요. 또 잘 적어놓고 아니면 서로 또 얘기해서 우리 내 생일인데 한번 뭐 보자든가. 자꾸 잊어버리면 또 시어머니가 은근히 챙겨주는 거.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그게 며느리 살이라니까요. 예, 눈치 보는 거. 예, 그 또 다른 그 시어머니 말씀이 있는데요. 요즘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부담감이래요. 아들 집에 김치 갖다 주면서 경비실에다 맡겨두고 가는 건 재작년 버전이고 요즘은 며느리가 김치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아니, 사실 아들 먹으라고 하는 것도 크죠. 예. 그렇죠. 예, 며느리가 김치 안 담은 거니까. 그거 갖다 주는 것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큰 정성인데 그것도 이렇게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아들네 집에 한번 방문하려면 네. 미리 이제 예약하고 예.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언제 왔다가 간다 미리 좀 컨펌을 받고 나서 와야지. 그 갑자기 어디 지나가다가 손주 보고 싶어서 갑자기 그거는 들렸다 꿈도 하면 못 꾸죠. 아주 큰일 날 예. 문제라는 거죠. 예. 그리고 막 요새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뭐 음식 갖다 주는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뭐 김치도 잘 안 먹고 네. 이것저것 먹지도 않는 거 챙겨줘서 부담스러운 걸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좀 그 가까운 관계가 되기보다 네. 관계 자체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갑자기 친해지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해 며느리랑 친해지고 싶고 이렇게 허물없이 지내고 싶은 것은 시어머니 마음이고 네. 며느리들은 되도록이면 왕래를 안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숫자들 가는 쪽으로. 예. 요새 며느리들 그런 것 같아요. 또 이런 시어머니 말씀도 있습니다. 아들과는 점점 대화가 없어져요. 결혼 전에는 아들이 우리 엄마 언제 이렇게 늙었나 하면서 끌어안기도 했는데 며느리 앞에서는 절대 못합니다. 무슨 불륜 관계처럼 며느리 없을 때만 잠깐 옛날처럼 아들 노릇한다니까요. 무슨 네. 불륜 관계처럼. 그러니까 며느리 앞에서 아들 또 끌어안고 막 너무 예뻐하고 이러면 또 그것도 또 싫어한다는 며느리가 거죠. 싫어하겠죠. 진짜 눈치가 진짜 아들 한번 안아보고 아들한테 좀 살갑게 하는 것도 며느리 눈치 봐야 지금 이게 된다니까. 좀 특별한 며느리들 얘기하는 거죠. 아니죠? 그 대부분 며느리들은 또 그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이거 특별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상전인 것이 며느리는 시어머니 눈치를 점점 안 보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눈치를 정말 보고 네. 또 이제 어떤 며느리들은 생각할 때 뭐 자기 남편이 뭐 여동생하고 너무 살갑거나 네. 아니면 엄마하고 너무 살갑거나 가깝거나, 이러면은 그러면 또 이렇게 질투하고 네.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경우도 그럴 수도 있는 것 있겠네요. 같아요. 예. 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내 아들 밥 잘 챙겨주라는 이야기는 며느리한테 꺼내지도 못하죠. 너 그렇게 안 먹다가는 폐경도 빨리 오고 골다공증 걸리니까 밥 꼭꼭 챙겨 먹으라고 며느리 걱정부터 하죠. 네, 이것도 사실은 아들 밥 좀 챙겨줬으면 한 마음이 있지만 그 말은 참아 못하고 네. 요새 애들이 안 먹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 잘 먹어라라고 하면서 네. 같이 우리 아들도 좀 너 먹을 때 좀 챙겨주고. 예, 이런 시어머니 마음이 이제 들어있는 네, 얘기 같아요. 그렇네요. 예. 네,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달라진 세대에 시어머니가 적응하지 못하면 아들도 못 보고 손주들도 못 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시어머니 세대는 시집살이를 많이 했던 세대거든요. 이분들은 억울하죠. 시집살이는 시집살이대로 하고 본인이 늙어서는 며느리살이를 해야 되니까요. 네, 그런데 인생은 공평합니다. 지금 며느리들도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되거든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가장 크고 변하지 않는 지혜는 성경에 나와 있죠. 고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부모님처럼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네, 서로의 차이와 부족함을 인내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상처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용서와 화해를 통해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대하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사이좋게 파란 하늘에 신나게 연을 날릴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되시길 바라면서 끝곡으로 박기영이 부르는 주의 옷자락 만지며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갑니다.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다음 주일 1시 반에 또 만나요.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는